안녕하십니까. 무진정서 지효입니다. 자, 오늘 연가천도가 되지 않는 이유, 마무리하는 의미로 화장과 매장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장을 했다 그래서 연가천도가 되고 화장을 했다 그래서 연가천도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연가를 접하면서 화장을 하는 연가와 매장을 하는 연가 사이에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매장을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신체에 대한 어떤 집착이 거의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죽고 난 이후에도 자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경우에는 이장을 해도 이장한 그곳을 따라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원래 있던 자리에, 자신이 육체가 있던 자리에 의식이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다니다가 보면 이장한 자리에 영혼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몸에 대한, 육체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몸을 기점으로 이 세상을 판단을 하죠. 세계의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주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몸을 기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후에도 역시 그 몸이 있던 자리를 혹은 그 묻혀있는 그 몸을 자신의 의식 혹은 자신의 주체의 중심으로 삼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풍수라고 하는 부분, 풍수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는 뼈에 있죠. 뼈. 살이 아니라 뼈. 그래서 그 뼈와 그 지기 사이에 감흥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지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서 좋은 털을 찾는 것은 어렵거니와 나쁜 털을 피한다라는 의미 정도에서 그 풍수를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흉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자리인지는 대부분 아실 테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찌되었든 신체를 기반으로 해서 나의 주체를 만들다 보니 화장을 했을 때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신은 죽지 않았는데 화장해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아주 고집스럽게 원망하는, 나머지 유족들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 그런 경우 봤습니다. 난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나의 어떤 그 친족들이 나를 화장해서 내가 결국에 돌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3일장 내지 5일장을 치루었을 것 같아요. 3일을 기다려도 숨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보통 왕왕 있는 건 아니지만 사망진단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방 안에 모셨다가 혹은 마당에 이렇게 내어 모셨다가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장례 절차를 받는 그런 게 아마 거기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화장을 하게 되면 자신의 육체가 사라졌다, 소멸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확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의 여러 사례들을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저같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예민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존재들은 죽은 망자가 영가가 자신의 육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육체가 암구되어서 화구로 들어갈 때 소실되기 전에 어떠한 그 갈등을 느끼는지를 다른 여타한 분들보다는 좀 더 여실하게 느끼죠. 여실하게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미련, 이런 거 남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화장이 되고 난 이후에 포기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 이 험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화장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걸 당하신 분들은 육체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는 어떤 계기로 화장을 하는 것도 괜찮고, 반대로 자신에 대한 육체, 애착이나 삶에 대한 어떤 집착이 남아있는 분들은 말로는 입으로는 나는 죽으면 화장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80, 90 먹은 노인네라 하더라도 손가락이 타들어가고 몸이 타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반감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걸 느끼느냐? 몸이 느끼진 않죠. 그러나 의식은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운명했다 해서 식이 바로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한동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들고 난 이후에는 그 가족 공동체의 의식, 그 의식으로 이게 서서히 이 몸이 혹은 의식이 전환되는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사라졌다거나 혹은 자신의 몸이 이러이러해서 원망감을 갖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어렵죠? 예. 그거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게 되면 매장을 한 것보다 탈은 없습니다. 대신에 음독도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화장이나 이런 문화는 유목 혹은 저쪽 그 불교, 인도 쪽 문화죠. 유목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던 지역이고, 농경 문화를 하던 쪽은 대체로 매장을 하죠. 풍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불교 안에서야 뭐 육체 혹은 여러 겁을 이렇게 산다라는 윤회와 환생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생에 대한 어떤 집착, 그 인과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화장을 하는 문화를 선호합니다만, 그 천태종 같은 경우에는 화장 안 하죠. 스님들도. 지난번에 저희 그 수행하는 분들하고 단양 고인사를 갔다 왔는데, 상월원각 스님도 역시 이 상월원각 스님의 그 좌향은요, 이 좌향은 고인사하고 상관이 없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거를 그때 가게 가서 보고 왔는데,
상월원각조사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후 보이지 않는 계라고 하는 부분을 이 원리나 혹은 이 도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직접 가보시면 아마 한눈에 아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천태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도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매장과 화장에 큰 차이를 지닌다. 그러면 매장을 한 이후에 이정을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게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밝혀드릴 바는 아니라서 말씀은 구체적으로 드리진 않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장. 이장을 하는 자리, 그러니까 파묘를 하는 곳에도 채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될 작업이 있고요. 그냥 무작정 파내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는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묵묘로 놔두는 게 낫습니다. 저도 그렇게 권합니다. 파묘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근데 내가 그냥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고 악지라서 파묘하는 것이 맞겠다, 옮기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처방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파묘할 때도 마찬가지고 옮겨가는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이 망자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혹은 그 망자의 의식을 이 현실계의 어떤 살아있는 후손들과 충돌하지 않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바로 그 즉시 화장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장입니다. 이장. 저는 여러 경우들을 보았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에 대한 집착은 사후에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장소라고 하는 부분, 설사 시신이 다 썩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있게 되는데, 시신은 보통 빨리 썩으면 한 몇 년 안에 다 썩죠. 몇 개월 안에도 다 썩고. 근데 우리 영혼은 1000년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영혼도 몇 가지의 그러니까 혼백영 중에 혼과 영이라고 하는, 백이라고 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몇 개의 기능으로 이게 나누어지는데, 그 각각의 그 백이, 실제 수명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00년 정도, 1000년 이쪽 저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땀 때문에 우리가 1000년으로 친다라면 조선왕조부터 우리가 불천이를 모셨다 하더라도 그때의 어떤 그때의 조상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 있다라면 1000년 아직 안 됐겠죠. 고구려 때부터 치면 될라나요? 삼국시대부터 치면 1900년, 그렇겠네요. 삼국시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러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시신에 대한 어떤 집착, 자신 육체에 대한, 죽은 육체에 대한 집착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종 이후에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 또 화장을 할 때에는 분명하게, 돌아가신 망자께서는 나는 화장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의식 혹은 본능에서 나오는 두려움, 혹은 어떤 방어 기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주변 가족에게 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한 분들, 묘가 없는 분들 그냥 갖다 뿌리거나 해서, 혹은 나무에 갖다 이렇게 뿌려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묘를 썼는 분들보다 자손에 대한 집착이 없느냐? 육체에 대한 집착이 없다라는 것이지 자손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묘를 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이렇게 자신 혹은 에고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이런 부분은 화장을 했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럼 화장한 사람들도 부처님 사리처럼 뼈를 그렇게 모시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 화장에서 나오는 뼈를 모두 다 부처님 사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형상이라고 하는 물질계에 대한 어떤 의식을 이미 넘어서신 분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직 그 물질계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화상이라 하더라도, 같은 뼈가루라 하더라도 똑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매장과 화장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써 영가 혹은 사후의 어떤 세계의식,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제대로 된 천도의식을 올리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경험한 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사유나 사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워낙 그게 또 다양한 데다가 그 사후라고 하는 부분을, 사후세계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거나 하려면 상당히 이게 복잡합니다. 처음 들을 땐 알겠는데, 듣다 보면 자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요. 들을 땐 알겠는데 돌아서면 모르겠다고 하시거나 알 듯 모를 듯 한다고 하시거나, 그래서 영가천도에 대한 이야기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저한테 물으십시오. 자, 날이 많이 덥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진도 일어났다. 수산한 세상입니다. 다들 몸 조심하시고 시원하게, 덥더라도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지내시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